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요,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녹아버리긴 했는데요. 지난 2월 달에는 날씨가 예년보다 너무나 따뜻해서 좋았었는데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봄 소식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자, 그러면 조금은 따뜻한 계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3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서요, 저는 진먼스터라는 미국의 전문가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진먼스터의 미국 증시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2023년 전반기에 고성장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용보고서죠. 2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고용시장이 너무나 단단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하면 굉장히 호키시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진먼스터는 2023년 전반기에 테크주 위주로 다시 한번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요, 진먼스터가 예상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은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이 굉장히 호키시한 모습을 보여서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은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1월 달의 데이터가 나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1월 달 데이터는 경제 지표들을 얘기합니다. 뭐 CPI도 그렇고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우리가 지난 FOMC 미팅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어제 직접 한 얘기고요. 자, 그 의미는요, 아무래도 연준의 의원들이 지난 미팅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모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 얘기는요,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이 나옵니다. Ultimate Level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레벨. 자, 그 얘기는 터미널 레이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이 우리가 지난 미팅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거죠.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터미널 레이트 2023년이 됐을 때 기준금리의 꼭지점은요, 5%에서 한 5.5% 정도 사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파월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5.5%를 넘어가는 터미널 레이트이 나올 수도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호키시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더욱더 빠른 타이트닝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된다면 우리 연준은 기준금리의 페이스를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의 페이스를 조절한다, 더 증가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 추세가 좀 꺾였죠. 원래는 0.5%포인트 꾸준하게 올리다가 지난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0.25%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빅스텝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여기서 제시를 해준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바라지 않았던 호키시한 그런 언급이 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툴이 있죠. CME Fed Watch 툴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FOMC 미팅까지는 14일 그리고 11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향후 이제 2023년 3월 22일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 0.25%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 0.5%포인트 올라가면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다음 미팅이 끝나고 나면 5%에서 5.25%까지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3.5%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요. 단 하루 전에 2023년 3월 6일의 예상치를 보시면 0.25%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8.6%나 됐고요.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의 비율은 31.4%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만큼 연준 의장의 한마디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도 테슬라 관련 뉴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덕분에 3% 이상 하락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반면 테슬라의 새로운 공장, 멕시코 공장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멕시코 공장에서요, 빠르면 2024년부터 생산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의 원천,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자, 누가 얘기한 거냐면 누에보 리온이라는 지역의 주지사가 얘기했다. 자, 누에보 리온은요, 이번에 들어서는 멕시코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지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 주지사 이름은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로컬 매체랑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귀뜸을 해주기를 빠르면 3월 말까지는요, 테슬라가 착공을 시작할 것이다. 자, 지금 몇 가지 받아야 되는 승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주지사가 이렇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승인을 다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 이제 착공을 시작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생산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생산은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하다라고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왜냐면 작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개의 기가팩토리를 추가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새롭게 추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본격적으로 생산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부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023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 테슬라의 생산 대수 그리고 판매 대수는 이 2개의 새로운 공장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부터 멕시코 공장에서도 생산 대수가 증가될 수 있다면, 자, 이 부분은요,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생산 대수 그리고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만들어지는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요, 그 부지의 면적을 봤을 때 아마도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2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 그리고 멀리 보면 2025년부터는요, 멕시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테슬라의 생산 대수에 많은 성장이 추가적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닝을 발표한 성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클라우드를 지키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이 보고가 됐는데요. 자, 다행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어닝을 보고하고 나서 주가가 5.8%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47이 보고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매출을 보시면 637.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47.9%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치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000만 달러 정도를 더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Annual Recurring Revenue. Annual Recurring Revenue는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구독 모델입니다. 따라서 1년짜리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제 1년 구독비를 모두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 포스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Annual Recurring Revenue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의 매출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Annual Recurring Revenue 역시 작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앞으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 추세는 50% 가까운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Annual Recurring Revenue는 현재 2.56 빌리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고객사의 증가 추세입니다. 자, 구독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숫자가 단 3개월 만에 1873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고객사의 숫자는요, 이제 2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시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41%나 고객사의 숫자가 늘어났다.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객사 중에서 5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무려 62%나 되고요. 6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39%, 그리고 7개 이상의 모듈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숫자 역시 22%나 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새로운 고객사가 기여하는 매출,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또 다른 모듈을 이용할 수 있게,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교차 세일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이던스인데요. 토탈 레비뉴를 보시면 674에서 678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637에 불과했죠. 따라서 다가오는 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EPS의 전망치를 보시면 0.5를 넘어설 것이다, 잘하면 0.51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해야 되는데요. 자, 이 수치 역시 지난 분기의 0.47에 비해서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회계년도의 1년치 전망을 보시면요, 매출은 2.9에서 3.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리고 EPS 역시 2.21에서 2.39를 예상한다, 이렇게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장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 어닝 탭 밑에 보시면 서브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2024년 회계년도죠. 회계년도의 매출의 전망치를 보시면 2.97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면 2.9에서 3.0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더 넘어서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어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회계년도의 어닝의 예상치는 2.16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21에서 2.39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가볍게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어닝을 발표한 두 번째 성장 기업은 바로 C 리미티드입니다. 자, C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어닝을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중에 무려 22%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4분기 논GAAP EPS를 보시면 0.72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7이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3.4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7.1% 정도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4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물론 빚이 나오긴 했지만 성장률을 봐도 7.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도대체 20% 이상 주가가 폭등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자, 일단 매출을 보시면요, 7.1% 정도 소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C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비즈니스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커머스, 두 번째는 게임, 세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산업 모두 지금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7%나 성장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EPS를 보시면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7을 더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55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0.72가 나온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C 리미티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닝을 클릭하시고, 자, 어닝 서머리로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과거 어닝의 실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EPS의 과거 실적을 보시면 C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인 기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회계년도 4분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다. 따라서 C 리미티드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경영진이 어떤 언급을 해줬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번 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해서 다음 분기에도 흑자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진입해 있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입해 있는 시장은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마지막으로 게임이잖아요. 이쪽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C-리미티드의 주가가 22% 가까이 폭등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간만에 소파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소파이가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과연 소파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리파이낸싱 스튜던트 론이 나와 있는데요. 스튜던트 론이라는 것은 학자금 대출이죠. 자, 소파이의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 재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먼트 포즈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20년에 팬데믹이 이제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에 지불 유예를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재대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소파이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고소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의 주요 컴플레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8번째로 연장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연장이 됐냐면 모라토리엄이 이제 지불 유예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들이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지불 유예를 했는데 8번째로 연장이 됐다. 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지불 유예가 된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는 팬데믹의 영향에서 많이 우리가 좀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 유예를 계속하는 이유는 더 이상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완전 삭감하기 위한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가 이번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고 있는지 발표를 했는데요. 자, 최근에 지불 유예가 다시 한번 연장이 되면서 600만 달러 정도 프로핏이 감소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순이익의 감소는 만약에 8월 때까지 연장이 된다면 3천만 달러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교육부는요, 다음과 같이 소파이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소파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4,500만 명이나 되는 대출자를 괴롭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문제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10,000달러까지 학자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됐는데요. 자,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을 보시면요, 수입이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12만 5천 달러면요, 연봉이 1억 6천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소파이가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버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우버 이츠가요,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했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탐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국제공항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에 사인을 했다. 그 대상은 탐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고요. 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모바일의 앱을 이용을 해서 우버 이츠를 이용을 해서 에어포트를 이용하는 방문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연간 사용자의 수를 보면요, 탐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2,1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버 이츠의 앱을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버가 이렇게 공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시도죠. 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요, 미리 주문을 해놓고 이제 스킵 더 라인이니까 가서 픽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테이크어웨이 서비스인데요,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그 공항의 입점에 있는 20개가 넘는 음식점과 파트너십이 결성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디스카운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에 투자를 하면서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에 가입을 했습니다. 구독 모델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3월 달이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5개의 오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프리 딜리버리, 배달비가 무료다. 자, 이번에 어니스트 버거 오더를 하면 25% 추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로서리 쇼핑 이번에 하프 프라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버입니다.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버원을 이용하면서 우버에 대한 투자 확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전자 시퀀싱 기업인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날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뉴스인데요. 그때 이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가 레비오라는 새로운 진 시퀀싱 시스템을 런칭한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비오의 특성에 대해서 골자를 살펴보면요, 일단 그 속도가 엄청난데요. 1년에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놈, 한국에서는 이제 게놈이라고 부르죠. 이 게놈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한 사람당 이 게놈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유전자 시퀀싱이 정말 대중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비오 시스템의 가격은 $779,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3년 1분기부터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오늘 발견이 됐는데요. 자, 퍼시픽 바이오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고객사한테 드디어 레비오 시스템을 배송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객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중국이죠.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서 레비오 시스템을 구입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금까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레비오 시스템의 주문량은 총 76대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요, 76개의 그 주문 중에서 25개가 배송될 예정에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레비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판매되냐에 따라서 퍼시픽 바이오의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애플 관련한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어제 1.45% 떨어졌는데요. 우연히 옐로우 버전의 아이폰 14을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의 호키시한 발언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출시된, 어제 이제 선보인 새로운 아이폰 14의 그 디자인을 보시면요. 자, 옐로우색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제가 봐도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디자인, 컬러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뉴스 내용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팍팍 밀고 있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기사 잘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